이무는 세턴이 티치에게 패배한 뒤 권능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치가 가져간 세턴의 권능을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이무에게 직접 권능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 세턴에게 강탈한 것이기에 이무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무는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땅에 칼을 꽂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기스가 나타났고 아이기스 역시 이무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오로성 세턴이 패배한 것에 모자라 권능을 빼앗겼다니 믿을 수 없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에 이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군. 밀짚모자 루피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현재 오로성 워큐리성과 마스성이 마리주아로 향하고 있으며 나스주로성이 레드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터성은 오로지 밀짚모자만을 노리고 있으며 나머지 전력 또한 밀짚모자의 포커싱을 맞추어 추적 중이니 상대 측의 저항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세턴의 권능을 완전히 회수한다. 더불어 그 권능의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는 세턴을 제거해라. 이후 롤로노와 조로를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시켜 우리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밀짚모자 루피에게 타격을 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능을 조로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조로를 세뇌시켜 루피와 격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롤로노아 정도의 남자라면 격렬한 전투 속에서 쇠뇌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상관없다. 어차피 그는 일회용. 밀짚모자와의 전투가 끝나면 곧바로 권능을 회수하여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의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이후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할 남자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곧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턴 성에게는 핑크스를 아니 샴록을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래 그 녀석도 이제 진명으로 불릴 자격이 있지. 신의 기사단은 모두 코드네임을 쓴다만 예외적으로 총사령관만이 진명으로 불릴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차기 오로성은 갈링, 차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샴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루토는 과거 엘레페리아 왕국이 번영했던 시절 천재적인 조성공 워터프라임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최후의 함선으로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엘레페리아의 강자들과 조이보이의 동료들은 플루톤을 타고 세계를 종횡무진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가 이무를 필두로 한 20개국 왕국에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워터프라임은 훗날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를 이기를 바랬으며 플루톤이라는 강력한 명기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에 플루톤을 보관하였으며 이후 프랑키가 플루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프라임은 플루톤이 일정한 충격을 받으며 자폭을 할 수 있도록 기폭장치를 설계해 두었고 프랑키에게 조선국만이 알 수 있는 문자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고의로 세계정부에 고대변기 플루톤을 넘겨주었고 고대변기 플루톤은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워터프라임의 의지이자 프랑키의 계획이었고 루피가 마리주아를 침공하며 고대변기 플루톤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졌고 결국 플루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근처에 있던 모든 건물이 증발해버렸으며 900년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세계의 정상에 군림하다 판게아성 역시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마리주아의 붕괴를 막아보려 했지만 고대변기 플루톤의 폭발이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이무조차 마리주아의 붕괴를 막지는 못했고 이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리주아에서 전투를 벌이던 모든 이들 역시 플루톤의 폭발에 휘말리거나 플루톤의 폭발에 집중하며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레드라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레드라인에서 써니오가 모습을 드러냈고 프랑키가 고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플루톤처럼 써니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써니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빠르고 거대해졌으며 각종 첨단 무기를 단체에 나타났습니다. 샴록과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샴록은 그 순간 신의 방패 아이기스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습니다. 단 아이기스는 대외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적절히 워큐리의 목소리를 사칭하였고 워큐리를 사칭한 아이기스는 밀짚모자 루피와의 대결이 끝나는 대로 어인섬으로 향하여 세계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린 반역자 오로성 세턴을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세턴은 현재 전투불능 상태이며 권능마저 회수된 상태이며 오로성보다 위선인 그분의 지시가 떨어진 상태라는 연락이 왔고 샴록은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나 우선은 루피와의 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샴록과의 대결이 시작된 뒤 곧바로 기어 피프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한 뒤 지면을 곰으로 바꾼 뒤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튕겨져 날아
나라가 접근하였고 샴록은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물체와 물질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스산한 기운이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루피는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검은 수염 녀석이랑 비슷한 능력인가? 라고 말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본 미래에서는 샴록이 자신의 상단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고 루피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은 어둠의 심판을 사용하여 루피의 하단을 정확하게 공격하였고 루피는 정타를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지 분명 상단을 노린 미래를 봤는데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샴록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샴록을 공격하였고 샴록은 루피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낸 뒤 자신의 검 티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양색과 어둠의 기운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타격하려 하였고 루피는 이번에도 미래의 질을 통하여 샴록의 공격 경로를 정확히 읽어낸 뒤 미리 피해냅니다. 하지만 루피는 또다시 핑크스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루피는 어찌서인지 견문색 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라고 중얼거리고 샴록은 나는 타인이 본 미래예지를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다. 즉 내 앞에서 미래예지란 의미 없는 기술일 뿐이지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뭐 완전 사기적인 능력이잖아 라고 소리쳤고 샴록은 어이 태양신의 힘을 다루는 니놈이 할 말이냐 라고 맞받아칩니다. 루피는 샴록의 앞에서는 미래의지가 무용지물임을 깨달았고 순수한 반응 속도와 스피드만으로 샴록의 공격에 대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니 시시시 멧돼지 영감이나 우주로 보낸 녀석이나 안대를 쓴 놈 그놈들의 공격에 비하면 별로 위력적이지도 않아 미래의지 따위 없이 피해주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워큐리성, 퀘이사성, 켄타이를 말하는 건가? 밀지 모자 루피 무서운 녀석이군. 세계정부가 자랑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모조리 꺾어버렸다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생업 창검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생명력을 모조리 빨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핑크스의 공격을 저지했고 곧바로 자신의 팔을 길게 늘어뜨려 샴록의 뒷목을 잡은 뒤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샴록을 고무화시켜 길게 늘어뜨린 뒤 줄넘기를 시도하며 샴록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굴욕을 주었고 평생을 세계 최고의 층으로 살아왔던 샴록은 굴욕감을 느끼며 건방진 하계의 쓰레기 해적이 나에게 이런 치욕을 주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 역시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샹크스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산적 따위에게 굴욕을 당했을 때도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샴록은 그래서 그 녀석이 문제라는 거다. 철룡인의 핏줄과 피그랜드가의 긍지를 안고 태어난 녀석이 쓰레기 해적들과 어울리다가 변질되니 우리의 체면만 바닥에 떨어진 꼴이 되었다 라고 말한 뒤 샹크스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흉내내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의 의지와 인생을 더럽히지마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핑크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이질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이는 분명 기어피프스와는 다른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설마 기어피프스의 다음 단계가 존재하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내 이질적인 기운은 사라져버립니다. 루피와 샴록의 공격이 충돌한 뒤 루피의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샴록의 가드를 완벽하게 부숴버렸고 샴록은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루피가 샴록을 압도하며 샴록은 위기에 처했지만 샴록 역시 전의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샴록은 곧바로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미래의 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순수한 반응 속도만으로 샴록의 공격을 피해냈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샴록의 복부를 강타했고 샴록은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샴록은 자신의 생명력마저 바치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인 힘조 혼파를 사용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루피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반격을 준비했지만 그 순간 근위병 한 명이 루피와 샴록에게 접근하였고 그 근위병은 일반적인 근위병보다 덩치가 컸으며 하얀색 계열의 갑옷이 아닌 검정색 계열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황금빛 휘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신의 방패라고 불리우는 이무의 실제적인 오른팔 아이기스였고 아이기스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샴록과 루피의 대결을 막아섰고 샴록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 정부에 이 정도의 강자가 또 있었나? 호로성들과 비교하여도 더 강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 루피 역시 마리조아에서 만난 어떠한 적보다 강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흥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빙크스, 지금 당장 워큐리 성의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밀짚모자 루피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근위병 따위가 감당할 남자가 아닐 텐데 오로성의 대행사자인가? 뭐 우선은 명령이 먼저이니 나는 어인섬으로 향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모습을 감추는 두고 퀴네어를 사용하여 기척을 감춘 뒤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이기스를 바라보며 이번엔 너랑 싸워야 하는 거야. 정말 지겹군. 이무라는 녀석은 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밀짚모자 루피 정말 대단하군요. 세계 정부를 이토록 위협했던 남자는 이제껏 없었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의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룰루노아 조로, 세계 정부의 칼이 된 남자지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를 하지는 마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나 저를 따라오시면 룰루노아 조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신의 자긍심을 걸고 맹세하지요. 함정 따윈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견문색 필기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아이기스의 말이 적어도 거짓은 아님을 파악한 뒤 아이기스를 따라갑니다. 고대병기 플루톤이 마리주아 중심부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성지 마리주아는 무너지며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의 함선 근처로 대피했던 천룡인들은 곧바로 신의 함선을 탄 채 울부짖기 시작하며 마리주아가 무너진다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거냐이. 세계 귀족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이. 해군은 뭘 하는 거냐. 죄다 사형이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은 신의 함선에서 천룡인들을 호위하며 성지 마리주아와 함께 성스러운 땅으로 불리고 있던 아발론 델피로 이주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아발론 델피는 마리주아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가지는 상징성도 달랐기에 천룡인들에게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무너져 내리는 마리주아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네 녀석의 엘레페리아 왕국을 무너뜨린 뒤 20인의 왕들과 함께 성지 마리주아로 이주한 뒤 퀘이사와 오로성을 제외한 왕들을 숙청하며 정점에 올라섰다. 하지만 네 녀석의 의지를 잇는 새로운 니카의 등장으로 90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마리주아가 무너져 내리는군. 니카, 조이보이, 몽키리, 루피, 네 녀석들의 항쟁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디의 의지와 니카의 의지를 철저히 뿌리채 뽑아주지. 라고 말합니다.